정상회담은 끝났고 북미 간 비핵화 열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며 혹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총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비관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비관론자는 별의 비밀을 발견하지도 미지의 섬으로 항해도 못하고 인간 정신에 새로운 낙원을 열지도 못한다는 헬렌 켈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숨겨진 이야기들 다녀온 분들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마술사 최현우 씨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네. 네 번째인가요, 이번이? 그죠? 그렇습니다. 처음 가신 건 당연히 2000년도. 예. 네, 6.15 때 가시고. 네 번째 갔지만은 비공개로 네. 몇 차례 간 것은 숨겨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번째 가셨지만 비공개는 합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네. 일단 분위기가 달라졌다. 분위기도 달라졌고 네. 상전벽해예요. 엄청나게 평양이 발전됐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개혁 개방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측 인사가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저건 우리 측 인사고요. 네. 배지를 보니까 출발하기 전이군요. 정동영 대표 나오고, 네. 최문순 지사, 이해찬 대표, 네. 박원순 시장 모습이 보입니다. 출발하기 전 영상인 거죠? 뭐 기억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찍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저 광화문이군요. 네. 출국 때 우리 최현우 씨는 네. 저기 화합의 아무래도 상징적인 여러 마술 중에 남북 통일이나 상징적인 마술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가서 제일 먼저 해주신 마술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이제 만찬 때 마술을 이제 했고요. 네. 두 정상분과 이제 여사님들 그리고 이제 북측 인사분들과 남측 인사분들과 함께 이제 네. 마술을 했는데 어떠한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잡은 거에 텔레파시가 서로 네. 교감을 해서 남가북이? 네, 남가북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님이 생각하신 카드를 네. 위원장이 이게 맞추고 그다음에 뭐 리설주 여사님이 생각한 카드를 저희 쪽 여사님이 이제 맞추는 네. 뭐 그런 뭐 텔레파시 교감 아니 마술이었어요. 근데 리설주 여사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플레이 카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4다 그러면 김정순 여사가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할 때 탁현민 행정관하고 뭐 사전 조율 같은 거 합니까? 이런 거 합니다. 저는 약간 후발대로 좀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전화를 좀 되게 짧게 받았고 네. 우선 그 마술 안에 남북한 메시지를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네. 전에 판문점 정상회담 때 북측 마술사가 네. 역시 그런 메시지를 담았으니 당연히 그런 거 해줘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걸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네.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뭐 반응을 보이거나 네. 마술에 대해서 마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왜냐면 그 북한에서는 마술이 이제 국가 예술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네, 네. 굉장히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 가까이서 자기가 자신이 참여하는 마술을 경험하시다 보니까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술하는 건 보시지 못하고 만찬자를. 우리는 헤드 다른 테이블이 테이블. 아니기 때문에 네. 네네네. 못 봤습니다. 그럼 진짜 헤드 테이블까지 가시네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저만 이제 그걸 해야 되니까,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만 그 헤드 테이블에서만 이제 마술해서 네. 유일하게 공연자 중에서는 가장 가깝게 마술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좋은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그 영상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네, 아쉽습니다. 네. 마술이니까요. 좀 이렇게 신비감 속에 남아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나본 사람들 중에 뭐 반가웠던 사람이나 인상 깊었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글쎄 뭐 우선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두 번째 만났고 네. 또 지난 4.27 판문점 회담 때도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정겨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팔 다치셔가지고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김파는 제압했다고 하셨다면서요? 깁스를 풀고 갔는데 네. 계속 악수를 하니까 손이 아파요. 네,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악수를 하게 되니까 왼손으로 하면서 좌파입니다. 그랬더니 왜 다치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파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헤어지면서도 말이었군요. 네. 빨리 나으시라고 그래서 아니요 계속 우파 제압합니다. 그랬더니 파한대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김병준 위원장 이런 분들 만나실 때 다른 이야기 하실 거죠? 마찬가지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단연 뭐 이번 정상회담의 피날레는 백두산 만남이었습니다. 정상 오르는 사진들 몇 장만 볼까요? 네. 날도 너무 좋아서 네 정말 어디 저 다큐멘터리에 나올 듯한 그런 좋은 날씨에 좋은 배경의 두 정상이 이 사진 많이 화제입니다. 그죠? 네. 이 사이좋은 모녀가 저 지금 옷 젖을까봐 리설주 여사가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 오른쪽에 강경화 장관이 사진 찍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모녀가 사진 찍는 이렇게 저 물 담그는데 미국에서 온 이모가 선글라스 끼고 사진 찍어주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네. 참 의미 있는 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 이제 천지까지 내려가서 두 정상이 사진 찍고 문재인 대통령이 파한대소하는 동영상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올리죠. 우리 경제인들도 천지에 가서 모습입니다. 네. 구강모 회장, 또 이재용 부회장, 최태원 회장, 박용만 상임회장도 보입니다. 네. 그 백두산 올라간다는 거 언제 하셨어요? 가서 하셨어요? 여기서 언지를 좀 받으셨어요? 가서 알았어요. 가서 하셨어요? 지금 그 대통령께서 삼다수를 네. 천지물과 이제 섞는 모습이 연출됐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마신 북한에 가지고 간 생수가 바로 삼다수예요.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백록담 물 합수했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소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우연히 삼다수를 가져가서 삼다수는 어쨌든 제주도 물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치게 된 거군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올라가셨어요? 네, 같이 이제 백두산에 올라갔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가기 전까지 정말 가는 거야 이러면서 새벽에 짐을 싸고 보내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잠바도 점퍼도 이렇게 공수해 와서 받으셨다면서요? 예, 아침에 네네네네. 나눠줬어요. 그럼 뭐 사이즈 같은 게 맞았어요?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 사이즈를 가져와서 네. 거기서 골라 입었죠.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네, 다 뭐, 여러 가지 사이즈를 갖고 와서 했는데, 네. 다 뭐, 급하게 다 해서 막, 쉽진 않았습니다. 원체 뭐 몸들이 좋으니까 다 맞더라고요. 네. 점퍼가 두툼한 점퍼가 오는 거 보고 야 진짜 백두산 가는구나 아셨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천지물을 담궈 보셨어요 혹시? 저는 당부해봤습니다. 네. 차다면서요 벌써? 네, 차고 네. 저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네. 8.15 때 올라가서 거기를 갔습니다. 네. 그때도 그런데- 동파 쪽으로 예, 북한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청명한 날씨를 택해서 백두산을 가는 것은 조상의 덕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 북한에 가서 삼지연 초대소에서 하루 저녁 자고 네. 올라갔는데 가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갔더니 네. NHK에서 40일을 맑은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나서 같이 올라갔는데 저보다 장관께서 행운을 가져왔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라가신 날은 진짜 좋았어요. 네. 자,
두 정상이 나눈 여러 대화도 화제입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라산에도 백록담이 있는데 이 한라산 백록담은 편지처럼 물이 밑에서 솟지 않고 그냥 내리 비, 그냥 흘러내리는 물 이렇게만 돼 있어서 조금 이제 가물 때에는 물이 마릅니다. 바닥을 다 드러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아쉬운 점인데 친구는 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백두산에 촌소리 많습니다. 뭐 명리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예,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도 다 하고. 네, 연설 정말 감동 깊이 들었습니다.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급성하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백두산 영 모르나 하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소원을 이뤘습니다. 저희 내려가면 잘 안 보여요. 여기가 제일 천지 보이기 좋은 데인데 다 같이 사진 찍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모시고 남쪽 대표단 오늘 대통령 모시고 제가 찍어드리면 돼요. 자, 저런 격식이라고 합니까? 내가 사진 찍어주겠다. 사실은 북측에서는 최고 존엄인데, 네. 그리고 저 아내가 이설주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니까 살짝 또 뒤로 빠져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상국가의 지도자 같은. 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얘기해 본 네. 사람이고 몇 차례 만났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두 번째 왔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대개 중고등학교 때 성격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같이 살잖아요. 그 네. 친구들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은 중고등학교를 서양에 다녔기 스위스에서. 때문에 네. 굉장히 파격적이고 저런 진취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재밌는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볼까요? 네. 사진 촬영하는 모습인데, 네. 남북의 정상이 아마 이해찬 대표가 공유한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정치권은 흔하게 찍는 방법인데,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 못 해봐가지고, 조금 어리둥절하는 장면이에요. 네. 왼쪽에 이정미 대표는 아주 이 장면이 너무 재밌는지 파한대소하고 있고. 아마 최고 존엄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재밌는 일들 많이 겪었을 겁니다. 네.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비핵화 소리만 나오면 북측에서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비핵화를 이번에 해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달리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떨어지면 둘 다 죽는다. 어떻게 최고 존엄한테 과거 같으면 죽는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엄청난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옆에서 본 그 리설주 여사 어땠습니까? 제가 마술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리설주 여사가 그럼 내가 사라지나요? 했다면서요. 네, 북한에서는 이제 마술을 요술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요술사입니다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이제 화답을 해주셨고, 공연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또 한번 소개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우입니다. 요술사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일부러 요술사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여사님께서 위원장께 제가 손을 만지면 사라질 것 같아서 손 안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리고 백두산에서 참 이번 정상회담에 숨겨진 명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상에서 천지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있는 데서 진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리라고는 누가 옆에서 좀 권한 거예요? 알리한테 아리랑 한번 불러봐, 진도 아리랑. 사실은 우리 자문단하고 같이 가면서 저 위에서 한번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나니까. 아, 두 정상이 오니까. 두 정상 이제 우리가 거기서 만나니까 한 번 더 해봐. 알리에게 한번 해봐라. 네. 그러니까 했어요. 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계세요. 예. 어떻게, 뒤에 차범근 감독도 보이고요. 정동영 대표 보이고요. 네. 제가 고향이 진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조금 따라서 했는데 김정숙 여사는 상당히 따라서 하고 김정숙 여사야 성악전공한 사람. 그렇죠. 이설주 여사도 음을 이설주 아는지. 여사도 따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입을 크게 벌이지 않고 하는데 아무래도 자세히는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두 정상들에게 네 분께 제 고향이 진도입니다 하고 그러셨어요. 얘기를 했죠. 네. 명장면입니다. 정말 남북이 화합하는 정말 명장면입니다. 네. 다시 봐도 좋네요. 네. 자,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뭐 인상 깊었던 또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했죠.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최영 씨 가서 보셨어요? 네, 바로 저는 뒷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어땠어요? 일단 경기장이 어땠어요? 우선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크죠. 이제 집단체조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봤지만, 사실 그 실제로 보는 느낌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선은 경기장에 15만 명이 가득 우리 차서. 잠실 야구장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어때요? 너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겠죠. 네. 네. 15만 명이. 우리가 보통 그런데 잠실 야구장 있는데 2만 5천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저기 10만 명 그죠?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15만 명이 네. 이제 가득 차고, 세계에서 제일 큰 네. 그래요? 매스게임을 하는 그 분들까지 합하면 이제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네. 20만 명 가까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근데 평양 시민분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정말 많은 인원이 거의 뭐 네. 10% 가까운 네네. 사람도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면서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네. 네. 평양 아까, 시민이 네. 100만에서 교회까지 하면 약 150만 네네네. 그리고 네. 저렇게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훈련됐기 때문에 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잘하는 나라라고 고대사랑, 봐야 됩니다. 미래사랑. 저게 아마 이제 사회주의 정권이나 이런 거 홍보하는 영상이 많이 있었을 텐데 방금 전 청와대가 내용을 한 70% 정도 바꿔서 공연했다. 이렇게 네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빛나는 조국이라는 타이틀인데 거기에서 이 원장께서 남측에 자극되는 그러한 내용은 좀 삭제하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빛나는 조국 뭐 중에서 골라가지고 우리에게 전혀 자극되지 않는 것만 네. 선별해서 공연했다고 합니다. 저는 저기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 중에서 감동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하기로 완전 합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15만 관중이 저는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성이 터져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제안하고 늘 주장했지만 네. 이제 북한 인민들도 완전히 공개적으로 비핵화를 지지하고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공인받은 최초의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문 대통령이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핵없는 강산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로 우리 두 정상은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정말 중요한, 앞서 비핵화 이야기만 하면 북한 사람들 박차고 나갔다고 하셨고, 지난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핵을 통한 부국 양병을 계속해서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가서 핵 없애기로 협의하겠습니다 했는데 박수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주춤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했는데 제가 혹시 잘못 느꼈는가 하고 저보다 훨씬 권위자이신 문정인 교수, 특보에게 주춤거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주춤해서 그냥 가슴이 그 순간이지만 뭐 1초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지만 막혔는데 확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북한 인민이 비핵화를 공인했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제 해석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구두로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거 이제 또 중요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비핵화 핵을 없애기로 했습니다라고 평양의 주민들 앞에서 선언해버린, 그리고 평양 주민들의 박수를 받아버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의미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 한번 만나보시죠. 이번 정상회담의 숨은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람입니다. 보겠습니다. 정상회담 서명할 때 아직은 이 김정은 위원장 옆에 보지 않은 김여정 제1부부장 정말 안 나타나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마 공항이군요. 역시 김정은 위원장 오기 전에 정말 분주하게 행사를 총괄하는 모습 보입니다. 우리 카메라엔 잡혔는데 북한 측 카메라엔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또 현장 확인하고 또 환한 웃음으로 또 단상에서 두 정상이 위치를 찾지 못하자 또 올라가서 의전 보좌관의 의전 비서의 역할 다 하고요. 또 꽃다발 받으면 꽃다발 챙기고요. 당명로 갈 때 이렇게 볼펜 챙기고요. 그야말로 그림자 수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어디 가도 먼저 와 있으니까 놀라워서 백화원 초대해서 도착했을 때 모습인데, 그리고 정상회담도 배석했고요. 김영철 부위원장과 여기는 이제 그 정상회담 단독 정상회담 할 때 복도에서 정면 실장으로 있었어요. 백두산 갈 때도 역시 제일 뒤에서, 저 때도 아마 시간이면 동선 전부 체크하고 있었을 겁니다. 공항 마지막 일정에도 역시 뒤에서 동선을 체크하고 있죠. 직책은 이제 노동당 제1부부장이지만,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고, 최측근이고,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저 현상을. 우선 김여정 부부장의 저 고운 미소는 진짜 100만 불짜리예요. 환하게 웃더군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 북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북한 인사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김여정 부부장은 있어야 할 때 있고 나타나야 할 때 꼭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데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저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행은 하나도 베리직도 다니지 않고 저 위치를 지켜나간다고 그럽니다. 김 부부장이? 그런데 때로는 저렇게 앉아서 식사도 함께 하지만은 어떤 때는 다 서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삼지연 우리 식당에서 오찬을 하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서울로 오시고 우리는 고려 환경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갔는데 그때 오찬 시간이 2-3시간 걸렸는데 완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식사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됐다고 그러는데 늘
김창선 의전실장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의전실장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하는데 행사 기획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다 하는데 북한 측에서도 그 겸손하고 소탈한 모습에 굉장한 존경과 애정을 네.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들 쓰는 말로는 백비열통인데 정말 그런 권위는 일단 우리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혹시 보신 적 네네네. 있어요? 어땠어요? 맞아, 되게 편안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고, 네. 네, 같이 뭐 소탈하게 다 이야기해서, 네, 뭐 여느 북한 사람이나 북한 주민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북한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경제인들 이야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장님, 첫 방문이셨는데 이쪽으로 가세요. 많은 뭐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백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어떤 그림을 어떻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지, 그다음 어떤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한반도 발전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두산 어떠셨어요? 아, 좋았습니다. 예. 국방부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임하고 처음 언론에 보이는 거라 말을 아끼는 모습이고요. 네. 자, 북측은 당연히 뭐 우리 정부나 특히 기업들의 투자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우리 총수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대북 제재가 풀리면 사실 현장이나 거기 고위층 인사들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만나보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정상회담인 2000년 6.15 정상회담 때도 네. 김대중 대통령과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갔는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각별하게 경제인들한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인에게 많은 배려와 관심을 그래요. 하고 네. 모든 간부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투자는 조금 잃지만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정상화될 때 기업인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 투자가 필요한데 네. 외국 투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투자를 해줘야 외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4대 그룹 회장들이 오셔서 또 경제단체장들이 와서 네.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네. 하는 홍보도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굉장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사실은 정치하시기 전에 오래전엔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업하셨잖아요. 네. 자, 대북 제재가 풀리고 만약에 한반도 평화 시대가 오면 뭐 중국 자본이나 글로벌 자본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들도 가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점해야 할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8.15 때 저에게 한 말씀이 일본 대일 청구권 자금이 100억 달러가 들어온다. 지금은 2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도 전쟁 보상비가 지금 현재 약 20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40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약 450조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40조 정도입니다. 45조. 네, 45조 정도. 네. 네. 그런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100억 달러가 들어오면은 북측의 노동력과 네. 남측의 기술력을 합쳐서 농업 구조 개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철도, 항만, 통신 이런 사업을 하자 했는데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북미 회담에서 잘 풀리면은 엄청난 경제가 북한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제2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고 네. 또 OECD에서는 만약 남북관계가 나빠지면은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5%도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통일시대준비위원회에서 2014년 발표한 바에 의하면 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은 우리 국민소득이 7만 달러가 돼서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가 된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래는 북한에 있다. 경제는 일자리는 북한에 있다 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현우 씨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한 가서 사업할 수 있으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뭐 나는 거기 가서 포크레인 뭐 이런 거 해보겠다. 해보고 싶은 사업 있으세요? 저는 뭐 여전히 마술? 네, 마술을 하고 싶고요. 최현우 요술 학원 뭐 이런 거요? 네, 네. 뭐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해왔던 그런 마술 공연들을 네. 통일이 되면 북한에서도 한번 보여주면 좀 새로운 느낌이고. 기본적으로 마술 좋아하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장은 있네요. 지금도 그 아마추어 마술 대회가 북한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북한이 놀이문화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단, 서커스단, 요술, 또 집단 체조나 댄스. 그 공장에서도 보면은 한두 시간 꼭 놀이를 해요. 아코디언 네, 놓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획일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을 강조시킴으로써 취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좋아지면은 우리 최현우 씨에게도 큰 시장이 열린다. 네. 그러니까 통일되도록 평양에서 노력합시다. 빨리 선점을 해야 돼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기 전에 뭐 보수 진영 야권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중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로드맵이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한 비핵화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천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비핵화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입으로 말해줘야 한다. 그게 이제 백악관까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 혹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굉장히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중 간의 문제가 아니고 미북 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확약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일이지 우리 대통령한테 할 얘기가 아니다. 저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추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상승했고 한국당이나 저희 당은 떨어졌고 뭐 저희 당은 얘기할 수 굳이 없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이야기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네. 처참해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희가 이제 많이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은 합의 보따리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백악관에도 이게 전달됐을 거란 말이죠. 자, 간단하게 시간 때문에요. 그 합의 뭘까요?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핵 리스트와 타임테이블을 제시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가 교착 상태가 있을 때마다 결정적 순간에 홈런을 3번째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음성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틀림없이 들려드려야 되고 그 내용은 합의서에도 지금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없지만은 이미 미국에는 전달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긍정적 반응을 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은 빈에서 네. 또 유엔에서 만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엄청난 서신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또 앞뒤가 맞아요. 지금 뭔가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사찰이나 핵 리스트에 대한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그걸 내겠다, 제출하겠다, 밝히겠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창회 핵시설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보이고 네. 파기하고 특히 영변 핵시설은 만약에 북미 간의 합의가 잘 되면 안 하겠다. 연구 폐쇄하겠다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것은 미래 핵에 대한 보장이거든요. 네. 문제는 과거, 현재 핵에 대한 네.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만들어 놓은 탄두라든지 그렇죠. 플루토늄이라든지 플루토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했을 거고 네. 이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미국과 교감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네. 여기에서 일괄 타결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루 홈런 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한다는데 혹시 그 자리에 가시게 된다면 네. 최은우표 뭐 이렇게 또 맛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정말 더 많은 관객분들과 동시에 텔레파시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교감 마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텔레파시가 남북 정상 말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종전 협상은 올해 안에 이루어집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네.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총회 연설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네. 그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뉴저지 골프장에서 남북, 미중 네. 정상들이 종전선언하면은 최고의 이벤트고 세계 평화의 길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저희 고정으로 출연해주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진도아리랑 한 소절 부르실랍니까? 올해 안에 불러야죠. 종전선언 나오면. 예, 제가 진도아리랑 잘 부르고 진도 사람이시잖아요. 제가 또 북한의 인민예술가 아닙니까? 이번에 수여한다고 그러더니 네. 저는 훈령으로 판문점에서 들었는데 네. 정령으로 한답니다.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령 및 국회에서 하는 법의 중간 정도가 되는데 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인민예술가 증명을 서훈 선생을 통해서 보내겠다. 국정원장 통해서. 네. 그러면은 그것부터 지켜야 약속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 인민예술가 재미있는 거 딱 하나만 소개하자면 유홍준 교수 있잖아요. 네. 전 문화재청장. 네. 이걸 같이 이분이 가셨죠. 3대 불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김영철 부장이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 보따리가 많거든요. 엄청나게 구라가 세죠. 황석영 이 3대 구라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본래 많이 아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지 하고 또 체면을 딱 살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홍준 교수는 북한에서도 알아주는 구라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빵 터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마술사 최은우 씨와 함께 북한 방문 후일담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